국내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17시간에 걸친 밤샘 협상에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 가능성이 다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갈등은 성과급 체계, 반도체 생산 차질, 그리고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공급망 문제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노사 조정 결렬의 핵심 쟁점과 총파업 가능성, 그리고 산업계 파장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아가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나온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조정이 결국 결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협상은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약 17시간 동안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양측이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후 조정은 최종 결렬됐습니다. 이번 조정은 정부 중재로 마련된 사실상 마지막 협상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는데요. 이마저도 결렬되면서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17시간이나 협상이 이어졌는데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쟁점이 상당히 컸다는 의미로 봐야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입니까? 네, 핵심은 성과급 체계였습니다. 노조는 초과이익 성과금, 이른바 OPI 제도의 상한 폐지와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화, 그리고 제도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이익을 많이 냈을 때 성과금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단체 협약에 담자는 요구였는데요. 반면 사측은 반도체 업황의 변동성이 현재 워낙에 큰 만큼 성과급 재원을 고정 비율로 묶는 것은 경영 부담이 크다는 입장으로 맞섰습니다. 결국 성과급을 예측 가능한 제도로 만들자는 노조와 또 업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사측의 간극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은 겁니다. 노조 측에서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측은 이번 조정 과정에서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승호 위원장은 조정안을 요청하고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오히려 요구보다 퇴보한 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히 기존 OPI 제도와 성과급 상한 50%가 유지됐고 노조가 요구해온 상한 폐지와 투명화, 또 제도화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점을 결렬 이유로 들었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성과금을 회사의 재량에 맡기는 기존 방식으로는 직원들을 이제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총파업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도 4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노조 측은 실제 파업이 진행될 경우 5만 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순간까지 추가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노조가 더 이상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 적법한 쟁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긴장감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대규모 파업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과거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 이미지가 강했던 기업이었고 노사 갈등이 지금처럼 공개적으로 크게 부각되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노조 조직률이 높아지고 직원들 사이에서 성과급과 보상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AI 반도체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좋아지고 있다면 성과급 체계도 더 명확하게 나눠야 한다라는 요구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단순히 임금 협상이 아니라 삼성전자 내부 보상 체계와 노사 관계가 바뀌는 분기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반도체 생산 차질일 것 같습니다. 실제 영향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네, 시장이 지금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고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스마트폰, 가전까지 다양한 사업을 운용하고 있지만
특히 반도체 라인은 연속 공정이 핵심입니다. 라인이 한번 멈추거나 운영 인력이 부족해지면 단순히 하루 이틀 생산량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품질 관리와 납기, 또 고객사의 신뢰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AI 서버와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커지고 있고 메모리 업황이 회복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생산 차질 우려가 지금 더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회복이 중요한 시기인데 파업 리스크가 겹친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메모리 업황은 회복 국면에 들어섰고 HBM을 비롯한 고부가 메모리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고객사를 지금 확보해 나가야 하는 시점인데 이때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글로벌 고객사들은 안정적인 공급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장기 파업 가능성만으로도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피해 규모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죠. 네, 일부에서는 실제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피해액이 지금 4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파업 기관과 참여 인원, 생산 라인 영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다만 삼성전자가 국내 경제와 또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본다면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파급력은 단순히 한 기업만의 문제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협력사와 부품사 또 장비 업체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정부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긴급 조정권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네, 지금 긴급 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시킬 수 있는 마지막 조치입니다. 발동되면 30일간 쟁의 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나 중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긴급 조정권은 상당히 강한 조치인 만큼 정부가 곧바로 꺼내들기보다는 노사 자율 해결 가능성을 먼저 지켜볼 가능성이 크고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조정이 결렬된 데 대해서 안타깝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계부처에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는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 간 대화가 지속되게 적극 지원하라고 당부를 했고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오늘 SNS를 통해서 의견을 발표했는데요.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마찬가지로 밝혔습니다. 정부는 끝까지 원칙 있는 협상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차원의 문제라는 시각도 읽힙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구 부총리가 한마디를 더 붙였는데요. 삼성전자가 기록적인 초과 이익을 달성한 것에 관해서 삼성 내부 경영진의 노력이 굉장히 컸겠지만 확대해서 보면 협력 업체도 기여했을 수 있고 또 송배전, 투자발전소 등 인프라를 제공한 정부의 노력도 있으며 지방자치의 노력도 있었다면서 노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라고도 말을 붙였습니다. 사측도 법적 대응에 나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측도 노조의 쟁의 행위와 관련해서 위법성 여부를 다루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파업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지 혹은 일부 제한이 걸릴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며칠 동안은 노사 추가 협상 가능성, 또 법원의 가처분 판단, 또 정부의 대응 여부가 동시에 맞물려서 중요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불확실성과 또 이 불확실성들의 핵심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경쟁사들이 지금 AI 특수 수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사들이 계속 연일 신고가를 경신해 나갈 때 노후 자금과 목돈을 묶어둔 일반 개미 투자자들, 삼성전자 주주들만 손실을 보거나 자금이 묶이는 등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스크가 잘 해결된다면 실제 영향은 제한적이겠으나 생산 차질이 발생하거나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투자 심리의 부담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업 재배 구조나 또 노사 리스크를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갈등이 길어지는지 계속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안을 단순히 삼성전자의 내부 문제로만 보기 어려운 점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노사 갈등이 커지면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으로 좀 시선이 옮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력사들은 생산 일정과 납품 계획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요. 글로벌 고객사들은 공급 안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사안은 임금 협상을 넘어서서 한국 제조업 노사 관계 방향성도 보여주는 사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남은 건 추가 협상 여부와 실제 파업 돌입 가능성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로서는 노사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개적으로 파업은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연이어서 내놓고 있는 만큼 추가 협상 가능성도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생산 차질이나 반도체 공급 영향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큰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반도체 산업과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총파업 전까지 추가 협상이 이루어질지 실제 생산 차질로 이어질지 차분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조아가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